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엄이 인정받아야 되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으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전으로서의 헌법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와 간극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회든지 민주주의가 어떤 정도로 발전했는가는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약자들의 삶이 어떤 수준인가에 의해서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약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들도 이 약자 중에서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예를 들면 이동권이나 주거권이나 교육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동장애인들이 이런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사실 투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권리 중에 또 하나가 노동권이 있습니다.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기 삶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고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사실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에 의무금으로 돈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맞바꾸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에 내고 있는 의무 부담금은 근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돈은 사실은 장애인을 위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입니다. 교육기관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어떤 모범적인 그런 역할들을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아서 의무 부담금으로 이것을 땜빵하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10만인 청원이 달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 이행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당면 현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공기관, 특히 교육 관련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돈으로 대체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앞장서서 역할을 할 것이며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함께 앞장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우리 함께 같은 동지가 돼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이 될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빠른 시일 안에 제정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교사가 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 많은 선생님들은 가장 절정에 오른 가장 무리익은 그런 교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도 익숙해졌고 전문성도 신장되었고 많은 경험과 많은 학생들과의 추억을 쌓아가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10년 차에서 15년 차, 20년 차 이때를 교사 생활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임용이 되어서 올해 이제 12년 차를 맞이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12년은 저에게 소외와 배제와 많은 좌절감을 안겨준 12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든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 그리고 교육계의 팽배한 장애인 차별, 은근한 차별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4%라는 숫자를 채우지 못해 2%대에 2.0 몇 %에 머물러 있는 교육계의 차별. 이것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작된 것은 1990년 공무원 부문의 교사를 포함한 직군이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으로 적용된 건 2006년, 그리고도 15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 중 앞에 15년은 원천적으로 장애인이 교단에 설 수 없었습니다. 임용시험을 통과하고 교사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했고, 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된 15년 동안 장애인 교사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가까스로 법이 개정되어서 교사도 의무고용 제도가 적용되는 직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년을 흘러 2014년에 와서야 전국 교대들이 장애인 학생들을 특별 전형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받아들인 지 무려 20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한 4년 정도 흘러서 2018년 정도가 되었을 때야 전국의 많은 사범대학교들이 장애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작된 지 무려 28년, 그리고 대학교 장애인 특별전형이 시행된 지는 13년여가 흐른 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 2021년에 학교 현장의 장애인 교사가 이렇게 적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학교는 사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말하는데, 모범이 되는 것은커녕 일반 사회에도 훨씬 뒤처져서 거의 30년의 간격을 두고 학교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고. 그 20세기의 교사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교,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없는 학교, 장애인들의 애초에 막는 학교, 이게 20세기의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20세기 학교에서는 지금도 임용시험이라는 그 관문, 그게 훨씬 앞서서 대학 입학이라는 관문에서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진주교대에서 지난 17년, 18년에 있었던 진주교대에서 있었던 사건이 지난 4월에 폭로되었는데, 이 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지만 우리 장애인 교사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제서야 드러났다라고 다들 임무와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입학제도 많이 신뢰하는 제도입니다. 설마 그 제도에서까지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그 다음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하는 관문에서는 이미 많은 장애인들이 고배를 맛봐야 됐고,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했고, 그 사례로 2014년도에는 장애인 차별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 결과 교육청이 패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은 장애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감아왔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서야 폭로되고 있고, 이제서야 그동안
15년, 30년씩 뒤처진 학교의 후진적인 문화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여 이렇게 많이 뒤처지고 지체되어 있는 학교 문화는 조금 더 인권 감수성이 높고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부 차원의 그리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는 교육부에서 장애인 교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 또는 부서 설치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제시하고 요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이게 힘들다,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얘기해봤자 한 번도 들어진 적이 없고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배치하고 업무 분장을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0년, 15년, 30년씩 뒤처진 학교의 후진적인 문화가 앞으로 15년, 앞으로 30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험에 의해서 확신합니다. 장애인 전담기구가 교육부 또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되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교원들이 다른 장애가 없는 교원들과 통합이 되고 함께 같은 환경에서 같이 일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장애 학생들도 통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이 이야기된 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많은 괴리감을 느끼고 많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안 그래도 학교에서 소외되었던 장애 학생들은 더욱더 찌그러들었고 화면 저 너머에서 애타게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싶다, 차라리 학교에서 있는 것이 낫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통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조차도 학교에서 포용되지 않고 통합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장애 학생들이 통합될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단순히 숫자 가지고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교원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임용시험과 양성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 그리고 만족도 조사, 그리고 보조공학기기와 업무 지원 실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교과서는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뇌병변을 가진 장애인 교사들이 안정적인 시간, 휴식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좀 더 편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장애인 교원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원이 고용노동부 소속입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고용노동부나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알아서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교사는 교육계의 일원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는 장애 교사를 장애 고용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떠밀지 마십시오. 교사의 교육계의 일원은 장애인 교사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때 학부모, 학생들까지도 다 같이 정말 그 교육계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공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저는 현재 근무하는 학교를 발령받았습니다. 3월에 어떤 학생들이 제가 가르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더군요. 선생님, 학교 다니시면서 어려운 게 없냐고요.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래도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지만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뭘 변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출근할 때 그 지하철에서 학교까지 점자 보도 블럭이 없어서 좀 불편하더라. 몇 달이 지난 5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 입구에서 나와서 인도에 딱 발을 내딛는데 점자 보도 블럭이 만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했을까?
저는 학생들이 몇 달 전에 저에게 와서 질문했던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이것을 민원을 넣으셨는지 물어보려고 하고 있다가 문득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에 학생들이 와서 잠깐 물어보고 지나간 사실이 떠올라서 그 학생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점자부조 블록이 생겼던데 너희들이 이거를 구청이나 어디 건의를 했니? 학생들이 너무 쿨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했어요.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제가 잊을만 하면은 4월 20일마다 찾아옵니다. 기자님들께서. 그리고 4월 20일 찾아오지 못한 분들 5월 15일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장애교사가 어려운 게 없냐 100번도 넘게 대답을 했지만 아무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14살 학생들이 저에게 물어봐서 대답했을 때 바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어른들은 10년, 15년, 30년째 방치하고 있는 일들을 학생들은 몇 달 만에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많은 학교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담당할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일로서 담당이 되어야지 그제서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 담당한 인력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 교육계에 팽배한 장애인 차별 문화를 뜯어 고쳐야지만 의무 고용률도 달성이 될 것이고 뒤늦게나마 20세기의 학교가 21세기로 다양성을 정말 포용할 수 있는 학교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많잖아요. 알려졌습니다. 장애 학생은 날려야 한다. 장애인이 내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라. 국제교대에 있었던 그 입학관리 팀장의 발언입니다. 발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적 조작까지 지시했던 그 사건.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관계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인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동료로 장애교원을 거의 만날 수 없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20년간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정교조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저 또한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원의 3.4%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2.1%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니 어찌 보면 제가 학교에서 20년 동안 거의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교원 수가 지극히 적어서 그렇다. 장애인 교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다. 맞습니다. 예비 교원 수가 지극히 적습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장애학생 모집 비율이 1.4%에서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교대 스스로도 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모집 인원을 걸어놓고 의무고용률을 채울 교원이 없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게 2006년입니다. 올해 2021년 강산이 한 번 변하고 또 절반이 지날 이때까지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15년이 지난 지금에야 장애교원 양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육부를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은 교원이 될 수 없다는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는커녕 장애인 교원 양성의 책임을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방기해왔을 뿐입니다. 우리 정교조에도 장애인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누구보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학교에서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교육을 실천하는데 장애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할 곳, 편견과 왜곡된 시선이 없어야 할 곳,
그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학생과 학생으로, 학생과 교사로, 교사와 교사로 만나는 것이 결코 특별하지 않은 학교, 그런 학교가 바로 평등과 존중이 살아있는 학교,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일 것입니다. 이런 학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장애인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또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힘차게 연대하고 함께 힘 모아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